재판을 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당사자 주장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기 위한 증거 조사하고 이런 절차를 심리라고 칭한다. 다 아는 내용, 그죠? 근데 또 아는 단어, 요건 심리, 본안 심리 이런 말 나왔지? 일단 우리가 또 한 번 쓰자. 우리 행정심판에서도 했었는데 우리가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일단 뭐부터 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했나? 요건을 먼저 심사하죠. 요건 심리를 해서 어떻게 나? 요건 구비가 안 됐으면 그러면 무슨 판결한다? 용어. 용어 각하하고 각하 판결을 내리고 그다음에 요건 구비가 됐으면 요건 구비가 됐다고 인정하면 그러면 뭐야? 무슨 심리를 해? 이제 원고가 이 처분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다 이러는 원고의 주장이 맞나 안 맞나 본안 심리를 하고, 그지? 근데 본안 심리를 한 결과 두 가지가 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맞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면, 원고 주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안 맞으면 무슨 판결? 각하라는 용어하고 구별해야 될 용어, 기각. 원고의 주장을 안 들어주는 기각 판결을 내리고, 그지? 그 다음에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면, 즉 위법하다는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으면 뭐야? 주장을 들어주는 판결, 인용 판결을 한다. 그죠? 이거 다 행정심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다만 여기도 뭐가 있어? 예외. 원고의 주장이 어떤 처분이 위법이다 하는 주장이 맞지만 이거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공익을 위해서 판결문에 이 처분 위법인 거는 맞는데 딱 써주고 공익을 위해서 위법한 채로 효력을 유지한다 이런 판결을 하는데 그런 걸 사정 판결이라는 걸 내릴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행정심판하고 똑같아. 행정심판은 판결 대신에 재결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고, 그지? 네. 자, 그래서 요건심리에서 셋째 줄 표 안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각하시킨다. 그지? 각하. 그래서 요건심리 결과 각하.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읽어보자. 소송 제기 요건은 원래 원칙은 뭐야? 소송 제기하는 요건은 소송을 제기할 때 다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처지게 돼. 소송 제기할 당시에는 소송 요건이 흠이 있어. 흠결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요건을 구비하면 소제기 당시에 요건 못 갖춘 흠은 치유되어서 처음부터 적법한 제기로 소제기로 허용한다. 따라서 결국은 뭐야?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를 최종 판정하는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위해 그거 중심. 사실심, 변론, 종결시 2심까지 그때까지 소송 요건 못 갖췄던 걸 갖추면 뭐야? 처음부터 적법한 소제기로 인정해 주는 거야. 치유 인정해서. 자, 그 다음에 본안 심리 결과는 기각하거나 인용한다는 뜻이겠지? 네, 이건 뭐 별 큰 요점은 없고. 자, 1번. 행정소송에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 밑줄 행정처분의 존재요. 이거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인가 아니면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본안 심리에서 판정할 문제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거야. 자, 처분의 존재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 같고 소송했으면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해서 각하하는 거야. 그래서 자, 첫째 줄 핵심 단어 행정처분의 존부, 처분이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는 법원이 당사자 주장이 있든 없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할 사항이야. 그래서 첫째 줄이 중요합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 여부, 처분의 존부는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이게 핵심.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말이 이러네. 자백의 대상이 돼요. 이 자백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뭐 형사 재판에서 범죄자가 자기 범죄 저질렀다고 자백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소송 당사자가 이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만 이런 거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 안 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뭐 설사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존재 여부에 관해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밝혀봐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셋째 주 끝에 밑줄 사실심에서 즉 2심까지 해서 2심이 끝나기 전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던 직권조사사항,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 즉 소송 요건에 관한 사항을 상고심, 대법원 올라가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직권으로 법원이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알아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야. 1번 판례에서 핵심 첫째 줄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요건 심리,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이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셋째 주 끝에 사실심 종결시까지, 2심 끝날 때까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을 대법원 즉 상고심 올라가서 비로소 주장하더라도 이건 뭐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는 사항인 이상 상고심 대법원이 알아서 조사 판단할 사항 범위에 속한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판례는 이런 말이다. 첫째 줄 일반적으로 어떤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한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이 판례를 이해하면 무효와 취소 사유인 위법이 다르다는 거 알지? 응? 경미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취소 사유,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무효 사유. 그렇지?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거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니까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심사를 해보니까 위법이 있긴 한데 무효일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 소송한 사람은 무효로 판결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은 야, 이건 무효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패소, 즉 기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응? 너 저 무효만 원하냐? 그건 아닌데요. 위법이란 게 있으면 취소라도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 취소 판결 내려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은 무효 확인 소송인데, 무효 확인해달라는 소송 속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취소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상은 그게 무효인 위법은 아니지만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이라도 있다면 취소라도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응? 그래서 그게 중요한 문장 네 줄. 일반적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속에는 원고가 명확히 취소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밝히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 취소라도 해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봐야 된다. 응?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세 줄,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3번도 마찬가지지? 뭐라고 돼 있어? 무효하는 소송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면은 취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 취소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으려면 먼저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췄어야 된다. 응? 그러면 이런 경우 가능할까?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보자. 응? 자, 어떤 처분이 있는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어. 90일이 경과를 했어.
그런데 90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이 처분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무효 확인 소송 제기를 했어. 그지? 네. 그런데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무효는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이 심사해니까 위법인 건 맞는데 무효인 정도는 아니야. 응?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읽은 대로 따르면 무효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속에는 최소한 위법이 무효일 정도는 아니지만 위법이 있다면 최소한 취소라도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취소 판결 내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 사안에서 취소 판결 내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법원이 취소 판결 내려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취소송 요건은 못 갖췄어. 취소송은 90일 안에 제기해야 되는 제한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라도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려면 이게 처분이 있으면 안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무효 확인 소송을 했다면 취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데 얘는 90일이 지나서 무효 확인 소송을 했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봐주더라도 취소 요건을 못 갖춘 게 돼. 그러니까 취소 판결을 못 내려준다는 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거기 판례 세 번째 줄에 최소한 취소 판결을 내려주려면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취소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예가 되는 거지. 그렇지? 반대는 아니래. 반대 4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속에는 무효 확인해달라고 하는 취지까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무효가 더 센 위법이고, 그지? 그러니까, 그지? 그 다음에 자, 5번은 건너도 되고, 자, 6번 보자. 6번을 보면 어떤 처분에 법에 근거가 있는지 또 절차를 지켰는지. 자, 여기 두 가지다. 어떤 처분이 법에 근거가 있어서 행해진 처분인지 절차를 지키고 행한 처분인지는 결국 그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지.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문제지. 그지? 소송 요건 심리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건 이해하지? 알고 나면 쉽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했던 얘기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심리의 범위. 자, 방가로 1번은 특별한 건 없고 법률 문제, 사실 문제, 재량 문제 있는데 자, 동그라미 글쎄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2번은 첫째 줄에 재량행위에서 재량권 행사 일탈 남용 여부도 심리 대상이다. 여러분 재량권 일탈 남용 이꼬로 뭐가 되는 거야? 재량권 행사가 위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는 위법 여부야.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행정심판 청구하면 행정심판에서는 위법이냐 아니냐만 심사 판정하는 게 아니라 한목적적인 행위냐 아니냐, 즉 부당한 행위냐 여부도 판정하잖아. 근데 소송은 오로지 뭐만 심사 판정해? 위법 여부만. 응? 그러니까 근데 재량 일탈 남용 여부는 위법 문제니까 이것도 법원이 심판할 문제다. 응? 뭐 그 정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논점. 방가를 보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 중요해요. 자, 일단 들어보자. 들어보면 자, 어떤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국민이. 그랬더니 행정기관이 응답을 안 해.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래서 상대방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여기서 법원이 판정해야 될 거는 뭐냐 이거야. 이 법원이 판정할 사항, 법원이 판단 내릴 사항, 판단할 사항은 뭐냐? 자, 요거와 관련해서 법원이 말하는 심사 판정할 사항이 뭐냐? 자,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무응답. 이거. 행정청이 무응답 이꼬로 무응답하고 있는 거, 부작위. 응답 안 하고 무응답하고 있는 상태, 무응답 상태가 위법한 것인지 아니, 상태가 위법인지 여부. 이것만 판정해야 될 것인지, 응?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이것만 확인하는 판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무응답하고 있는 게 위법이며 얘는 허가 요건을 갖췄는데 왜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하고 있느냐, 허가 내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판결 내릴 수 있는 건지. 그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의 응답을 했어야 된다. 응답을 해야 한다 라고까지 판정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즉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만 판정을 내려야 되는 건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응답을 했어야 된다고까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이것까지 해야 한다고까지 판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이게 문제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우리의 다수결과 판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뭐만 해? 아니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응답을 하던 거부하는 응답을 하든 뭐라도 하여튼 응답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이것만 판정해야 된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 상대방의 허가 신청은 허가 요건을 가졌 있느냐, 허가 내줬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판결을 해버리면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라는 취지의 판결이 돼버려.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돼버린대. 행정기관이 허가에 대해서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허가 안 내주고 있으니까 허가 내줘라 하고 판결한 거와 똑같이 돼서 이거는 우리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돼버린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간단해.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단지 그냥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인지 여부만 판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일단 그 법이죠. 부작위법 확인소송의 심리범위 첫째 줄, 부작위가 위법,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신청받고 행정청이 요건 갖췄으니까 허가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심사해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어야 되는지까지 제시해야 된다는 실체적 심리설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 판단한다면 이는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여러분들 밑줄, 법원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법원은 뭐만 판정해야 된다고? 부작위, 그거로 무응답 상태가 위법인지 여부만을 심사하는데 그쳐야 된다. 행정청이 어떤 내용의 처분을 했어야 된다라고까지 판정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굉장히 그지 같은 소송이야. 어떻게 생각해? 그지? 여기서 연결해보자 한번. 그러면 요거만 해야 되는데 법원이,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고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이다라고 판정. 그래서 결국 뭐야? 그러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 법원이. 그러면 상대방 승소했어.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고 확인받았어. 승소. 그러면 법원은 이제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고? 그러면 뭐라도 응답을 해야 되겠네?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다. 응답.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서 거부한다고 응답을 해도 어떻게 돼요? 판결에 따른 거예요. 그지? 왜냐면 아무 응답을 안 한 게 위법이라고 판결한 거니까 뭐라도 응답을 하면 판결대로 한 거야. 그래서 거부해도 돼요. 행정기관 판결에 따라 거부하는 응답을 내려도 돼. 그럼 상대방 기껏 소송했는데 아무것도 구제된 거 없지? 그치? 그럼 다시 싸워야 돼. 상대방 어떻게 돼? 거부한다는 응답이 나오면 이제 거부 처분이 나온 거다 보고 거부 처분 위법이다 취소해라. 또 싸워야 돼. 그지 같은 소송 아니야? 그지? 이게 우리나라 현재 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이해하는 태도야. 근데 만약에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돼? 법원이 어떻게 돼? 야, 허가 신청 받고 왜 응답 안 하냐?
위법이다. 얘는 허가 요건 가졌으니까 허가해주는 응답을 해라. 이렇게 판결 내린단 말이야.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된다면. 그러면 행정처분 판결에 따르니까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허가 받게 되는 구제를 받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이것만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거부 처분을 해도 판결대로 한 거가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범위 단지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지. 행정청이 어떤 응답을 했어야 된다라고까지 그것까지 판단 내리면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 보면 그걸 확인하는 거야. 읽어봐. 웃겨. 자, 읽어보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권이 있는 국민의 신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 신청을 들어주는 적극적 처분을 하든 신청을 거부하는 소극적 처분을 하든 뭐라도 처분을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이 뭐라도 응답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여 무응답 상태라는 소극적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에요. 그지같지? 응? 그러면서 이어서 나아가 이제 행정청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라고 판결 내리면 행정청은 우리가 기속력,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야 된다는 기속력에 의해서 판결에 따라 행정청이 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없지만 허가 거부한다는 응답을 다시 내보내면 다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다투어서 궁극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대. 아이씨, 한 번에 구제해주지. 그지? 네. 자,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재판할 때 지켜야 될 기본 원칙, 대심주의는 넘어가고 처분권주의라는 말도 이제 알지? 처분권주의, 소송 제기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할 건가 말 건가, 소송한다면 뭘 대상으로 청구할 건가, 뭘 위법이라고 주장할 건가. 이거 그리고 소송 제기했다가도 어떻게 돼? 판결 나오기 전에 나 물를래요. 취하하면 재판 계속 할 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소송의 제기 여부, 소송 대상, 주장 이유 뭐 이런 거 다 원고, 당사자의 주장에 맡기는 걸 처분권주의라 그러지? 그럼 결론은 행정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응? 그래서 법원은 소송 제기가 없는데도 뭐 갖다가 법원이 알아서 재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소제기가 있는 경우도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벗어나서 재판해 줄 수는 없는 결과가 된다. 뭐 이렇게 이어지죠. 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이거 중요한 주제. 변론주의 원칙과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그죠? 이거 행정심판에서도 얘기했었어. 똑같은 논리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지. 민사소송이라는 소송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은 알아서 조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원고, 피고,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재판을 해요.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도 안 하고 증거도 제출 안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응? 법원은 알아. 저 사람이 이런 주장만 하면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데 주장을 안 한다. 법원이 알아서 그걸 조사하고 인정해주고 재판할 수 없어요. 오로지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판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당사자주의 원칙, 변론주의 원칙이라 그래요. 응? 행정소송도 원칙은 뭐야?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재판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이 싸우는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익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사자의 주장만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야 이건 좀 미심쩍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법원이 알아서 좀 더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행정심판하고 똑같아.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한편 행정소, 자 행정소법 26조 밑줄 치세요. 뭐라고 돼 있어? 법원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알아서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당사자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 두 줄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하고 똑같아요. 행정심판법에서는 뭐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똑같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행정소송에서는 그럼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주장 전혀 상관 안 하고 법원이 다 처음부터 알아서 다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냐? 그건 아니다. 행정소송도 원칙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재판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 다만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이해관계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좀 더 조사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도 그런 취지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네. 결국은 동그라미 2번에 뭐야? 넷째 줄. 행정소송에서는 그러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걸 기초로 재판한다는 변론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다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직권 탐지주의, 이거를 원칙으로 한 게 아니라, 행정소송도 뭐가 원칙이야? 변론주의, 당사자주의가 원칙인데, 변론주의가 원칙인데 좀 더 보충적으로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 관계가 뭐라고? 변론주의 원칙 플러스 직권 탐지주의는 보충적 관계. 여기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행정소송법 26조와 관련된 판례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자. 자, 행정소송법 26조의 취지. 아까 행정소송법 26조가 뭐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당사자가 전혀 주장한 적도 없는 걸 막 법원이 막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당사자가 주장을 한 적이 있다든지, 그럼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 나타나 있는 문제인데 당사자들이 재판에서 더 이상 주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거를 법원이 좀 더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전혀 당사자가 입도 뻥끗 안 한 거, 소송 제출하는 서류에 아무것도 써있지도 않은 거, 이런 걸 막 법원이 그걸 막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1번 판례 보니까 행정소송법 2조를 26조를 써놓고 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뭐야?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초월하여,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청구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까지 막 내려줄 수 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다.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좀 더 보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런 거를 좀 더 보충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핵심 단어가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월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 그런 건 아니다.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또 이어집니다. 2번 보면 행정소송법 26조의 뜻이, 규정 뜻이 뭐야? 취지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당사자가 전혀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 막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어떻게 돼? 셋째 줄. 1건, 그 소송사건 기록의 현출, 소송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항, 이게 중요해요.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 소송 기록에, 소송 서류 제출에 나타나 있는 사항일 때만. 근데 소송 제출한 서류에는 써있긴 한데 당사자들은 더 이상 주장하는 바가 없어. 그런데 법원은 이거 좀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그런 거는 법원이 좀 더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1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일 뿐이지. 그죠? 그리고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런 얘기고. 그래서 3번도 또 이어져. 3번에 뭐라고 그랬어? 행정소송에서 소송 기록에 자료가, 적어도 여기 소송 기록에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했잖아. 그러면 소송 기록에 자료가 나타나면 당사자가 더 이상 주장을 안 하고 있는 사실이라 해도 좀 더 미심쩍으면 법원이 알아서 조사도 해볼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4번 4번에 보면은
넷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4번 판례. 법원이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도 없는 일. 응? 넷째 줄. 법원이 당사자가 전혀 주장한 적도 없는, 주장하지도 않은 어떤 법률 요건에 관해 판단하는 거, 이거는 이 행정소송법 26조의 범위를 넘는 거래. 그거는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되는 당사자 주장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변론주의 원칙을 어기는 거래. 그거 재판 잘못하는 거라는 거야. 응? 그래서 그 4번 판례대 법원이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도 않은 요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에도 인정되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응? 그거 놔두고요. 그리고 5번도 4번하고 5번하고 같은 얘기다. 응? 5번도 보면 밑줄 친 데 보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딱 나오잖아.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뭐 그런 요건이나 이런 거를 법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거나 방어하면 된다. 뭐 어떤 전혀 주장한 것하고도 관계도 없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 이와 같은 권유행위, 이런 건 법원이 하면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걸 하면 변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야? 전에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한 적이 있거나 제출된 소송 사료에, 기록에 뭔가 나타나 있는 사항이라면 그때는 이제 법원이 좀 더 조사해 볼 수 있지만, 전혀 주장하지도 않은 거,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지도 않은 거, 이런 거는 법원이 조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 법조문만 볼까요? 자, 이게 소송 제기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다면 법원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소송 행정심판 기록을 이제 받아서 그걸 먼저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 좀 더 사건에 관한 전모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겠지? 당사자들이 행정심판에서 거의 같은 주장을 했을 테니까 그 주장 내용도 검토하고, 그러면 좀 더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겠지? 바로 그런 취지에서 인정한 거예요. 빨리 사건을 파악해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서.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판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있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기록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고, 그 심판기록 제출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첫째 줄에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소송 당사자가 행정심판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 좀 발동해 주세요 하고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이 신청이 없는데 직권으로 할 수는 없게 돼 있지. 그것도 신청이 있어야 돼요. 직권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5항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은 어떻게 하게 돼 있었지? 심리를 기억나? 행정심판에서는 심리가 어떻게 돼? 서면 심리가 원칙이야? 구술 심리가 원칙이야? 어떻게 하도록 돼 있었어?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은 구술 심리로 하거나 또는 서면 심리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서면 심리 하든지, 그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량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놓고 다만 뭐야? 당사자가,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구술 심리로 진행합시다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서면 심리만 해가지고도 판정할 수 있으면 안 들어줘도 된대. 근데 서면 심리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신청대로 구술 심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조항이 있어. 그지? 근데 그래서 다만 구술 심리 신청이 있으면, 의심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서면 심리만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 판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구술 심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기억나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구술 심리로 할 수도 있고 서면 심리로 할 수도 있고, 이거 선택사항인데 많은 경우는 서면 심리 위주로 합니다. 근데 소송은 기본 원칙이 말로
주장하고 공격 방어하게 하는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진행하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술심리의 원칙. 그 다음에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공개심리. 우리 행정심판은 어떻게 돼 있다고 배웠지? 행정심판법 자체에서는 공개로 심리한다, 비공개로 심리한다, 딱 부러지는 규정은 없어. 그렇지만 뭐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그 규정을 보면, 여러 종합해 보면 행정심판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렇게 봤죠. 근데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는 거, 일반 사람들 반청하는 사람들 공개로 진행하는 걸 대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에 주장책임, 입증책임이라는 이제 그 주제가 나오죠. 이거는 뭐 말을 길게 하지만 결국 주장, 입증책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야. 아니 재판에서 이제 뭔가 그 관련된 사항을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자기가 주장도 안 하고 증명도 못하면, 입증도 못하면 결국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복잡해. 공부할 거 많이 할 거 없어. 그러면 뭐만 기억하냐? 아까 어떤 원칙을 기억하라고 그랬지?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은 뭐가 원칙이야? 자기한테 원고든 피고든 소송 당사자 양측은 서로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자기가 주장 증명 못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 이건 앞에서도 공부했다. 주장 책임의 동그라미 1번 보자. 소송의 당사자는, 이거 다 공부한 거야 앞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 2심 끝나기 전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줄, 전심 절차가 행정심판이야.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 소송 들어가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거 다 공부한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공부한 거지. 야, 지금 봐. 무슨 소송을 냈는데 지금? 법원에다가는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냈대. 그럼 뭐 주장해야 돼? 원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걸 주장을 해야지. 원처분 취소하려고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걸 주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에서 내려진 재결이 위법이라니까 취소해달라.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는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재결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하는 거 안 되는 거지. 이것도 공부했어. 그래서 뭐 2번, 원처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에서는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재결이 그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자, 뭐 판례 알아보기인데 별건 없어요. 이것도 뭐를 생각해?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먼저 주장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이 위법이라고 그러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한대. 그러면 취소를 청구하는 자가 먼저 위법이라는 점을 먼저 주장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상대방이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위법이 아니다는 점은 이제 상대방 측이 주장하겠죠. 그럼 뭐 읽고 지나가세요. 입증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입증해야 됩니다. 자, 판례 얘기 나오고 다음 페이지 판례로 가서 다 정리해봅시다. 판례 1번. 자, 뭐 1번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1번 읽어보니까 첫째 끝에 보니까 처분의 적법을 주장한대.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보통은 불이익 처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겠어? 행정청이겠지? 그럼 행정청이 자기가 행한 처분이 적법이라는 점은 행정청이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반대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이게 서로 그냥 그런 얘기야. 그러면 봐. 자, 2번 딱 보면 2번 판례 봐. 2번을 보면 세금 부과처분, 과세 처분이 위법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래. 응? 과세 처분 위법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 그렇다면 첫째 끝에. 자, 근데 이 소송에서 지금 뭘 주장하려고 하는데 첫째 끝에가 중요한 단어네. 과세 처분이 적법이고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정한 요건 사실이 다 존재한다. 이게 지금 문제래. 과세 처분이 적법이고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 이거는 이거 증명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거야? 세금 부과한 행정청이 유리해지는 거지? 그럼 결론 누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행정청이. 안 그래요? 응? 너무 당연한 거야. 그지? 그래서 키워드 과세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 이건 당연히 행정청이 입증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밑에 3번은 어떻게 돼? 세금 부과 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 비과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 이게 입증해야 할 문제지. 야, 그러면 자기 땅은 세금 면제 대상인 땅이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거야? 땅 주인이 유리한 거야? 행정청이 유리한 거야? 땅 주인이 유리한 사실 아니야? 그럼 땅 주인이 입증해야지. 자기 땅은 비과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은 토지 소유자, 즉 토지 소유자의 거로 지금 소송한 원고겠지? 원고가 입증해야 되겠지. 아니 이거 아주 단순해. 지한테 유리한 거. 응? 지가 입증해야 돼. 그러면 3번. 응? 3번 했지? 4번 똑같은 논리니까. 응. 그러면 5번 보자. 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 기준이 미달됐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 그러니까 허가 불허가한 처분.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 이게 입증할 문제잖아.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 이거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행정청이 유리해지는 거니까 행정청이 입증해야 될 문제지. 반대로 뭐야? 불허가 처분이 위법이라는 점은 상대방 국민, 원고 측이 입증해야 되겠지? 너무 당연해. 그렇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6번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이다. 중대명백한 이유에서 당연 무효니까 무효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럼 먼저 소송을 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원고 측이 먼저 이것이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다라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되는 거. 이게 무효 아니다라는 점은 피고인 행정청이 입증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이고. 어쨌든 6번 중요합니다. 당연 무효라는 걸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측이 무효임을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응? 6번. 그 다음에 7번 판례 보면 첫째 줄에 입증해야 될 문제가 뭐야? 재량이었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라는 점. 누가 입증해야 돼? 위법이라는 점. 재량권 행사가 위법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원고가 유리해지는 거니까, 국민이 유리한 거니까 원고 측이 먼저 주장 입증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되면 그 반대로 위법이 아니라는 점은 거기에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피고인 행정청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앞부분이 중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한다는 점은 먼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는 원고 측이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지, 행정청이 먼저 나서서 위법 아니다 적법이라는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원고 측이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응? 자, 그렇게 정리해야 되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아마 이제 이 판례를 외우지 않아도 누가 유리해지는가에 따라서 그 입증할 문제, 누가 입증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은 간단하게 한 줄만 보자.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원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지만 동그라미 2번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내지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뭔가 판단 내린 거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구속된다는 말, 반드시 때문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거와 반대 사실을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인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읽고 지나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했어. 손해배상 청구할 때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한 행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에서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다. 그래가지고 위법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민사소송에서 내려지는 이럴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재판에서 위법으로 인정하는 범위 다르고 또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는 거야. 응? 다만 똑같은 사실을 두고 형사재판에서는 뭐 이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서는 이 사람 청소년에게 업주가 술 팔면 어떻게 되지? 청소년에게 업주가 술 팔면 행정조치로는 뭐가 돼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나가게 되고, 또 이게 형사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 징역형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이 사람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이 없다, 무죄 이렇게 냈다면, 그러면 형사재판에서는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이 없다 그랬다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도 청소년의 술 판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거지. 그게 동그라미 1번의 얘기야. 응? 똑같은 사실인데 여기서는 청소년의 술 판 사실이 없다 그래. 여기서는 청소년의 술 판 사실이 있다 그러면 모순된 재판이 행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는 동그라미 1번에 의해서 형사재판에서 청소년의 술 판 사실이 없다라고 했으면 행정소송에도 술 판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5번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거 이제 판례가 꽤 있고 해서 중요합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주제. 이거 행정심판할 때도 좀 언급이 됐었지? 자, 읽어봐. 거기 읽어보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란 처분에 대한 소송 계속 중. 거기 밑줄 쳐주세요.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야. 항고소송의 계속 중, 소송의 계속 중. 즉 상대방이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소송 제기한 이후 2심, 4심 끝나기 전 사이에 행정청이 어떻게 돼? 행정청이 처분의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걸 말한대.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 예전에 행정심판 할 때 있어. 자, 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영업정지 처분 내리는 이유가 처분하는 문서에는 당연히 못 써야 돼. 왜 영업정지 시키는지 이유를 써야지. 이유 제시. 그래서 처분에 이유가 있어.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가 뭐냐?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사실. 그지? 술 판매했다는 게 이유야. 이유. 그래서 A는 뭐 했어? 자기는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 없다. 뭔가 착오가 있어갖고 자기한테 영업정지 내렸다. 이래가지고 이거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야. 소송이 제기됐는데 소송 도중에 시장이 어떻게 돼?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영업정지 시킨 건 아니다. 그거 외에도 처분하는 문서에 밝혀놓지는 않았지만 위생 상태도 불량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네? 그래서
청소년의 술 판 거 위생불량이란 이유 쓰지는 않았지만 위생불량이란 이유까지 있어서 6개월이란 영업정지를 내린 거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는데 다만 처분할 때 명시를 안 했을 뿐이다 하면서 재판에 와서야 이거를 추가한 거야. 이런 이유도 있었다고 추가. 그러면 재판하는 법원이 그러면 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냐 이거 재판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나중에 위생불량이라는 이유 추가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 영업정지 처분 위법인가 아닌가를 심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행정청이 소송 제기된 이후에 추가시킨 이유는 빼고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애초에 기재한 술 판매했다는 이유만 요거만 가지고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자, 이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뭐냐면 이거를 추가하는 이유를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있지? 자, A는 자기는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를 받을 때 이유가 딱 하나만 써 있어요.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만 있으니까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나는 청소년에 술 판 사실이 없는데 영업정지? 자기가 열심히 증거를 찾을 거야. 반박 자료를 준비해서 자신 있게 소송을 냈는데 갑자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이런 이유도 있었다, 다만 밝혀놓지만 않았지 하고 갑자기 이유를 추가하면 소송을 제기한 A는 당황해. 그죠? 이걸 갑자기 막 반박하기가 힘들어져. 이거 좀 문제야. 소송 당사자에게 행정청만 유리한 입장에 놓이는 거야. 갑자기 상대방이 제대로 준비해서 방어할 이 여력이 없어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이거는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추가한 거 이거 법원이 고려해서 재판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이야. 그지?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6개월 영업정지한 게 위법인지 재판했다고 쳐봐. 그러면 청소년의 술 판매한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데 영업정지한 건 위법이다고 취소 판결에서 영업정지 처분 일단 없던 일이 될 거야. 하지만 행정청은 어떻게 돼? 다시 이번에는 그러면 위생불량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또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또 위생불량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내린 거에서 또 소송으로 또 싸워야 될 거야. 그치? 싸우려고 한다면 두 번의 소송이 진행되잖아. 그러면 비효율적이야. 차라리 한 번의 소송에서 같이 함께 검토해서 한 번으로 재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해. 효율적인 재판에 의해서는 같이 고려해서 재판해 주는 게 낫다. 아니다. 이 A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행정청이 추구하는 이유는 이 재판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 이런 대립되는 게 있어. 우리 판례는 이걸 절충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뭘 기준으로 삼냐면 행정청이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추가한 이유, 이 둘의 관계, 이걸 비교해 보는 거야. 이게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냐? 응? 여러분 어떻게 돼?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와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는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 볼 수 없지. 전혀 다른 이유야. 이게 사실상 동일한 이유가 아니면 이 재판에서 고려하면 안 된대. 오로지 이것만 갖고 재판해야 된대. 근데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이유라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재판해야 된대. 응? 그래서 지금 읽은 걸 토대로 보자. 그러면 우선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밑줄 쳐주세요.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는 처분 이후의 사유 제시하고는 구별. 밑줄.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하고는 구별. 응? 찾았어요? 처분 이후 사후 제시. 그러면 여러분 봐. 처분한 이유를 사후에 제시하는 거, 이거는 가만히 보면 원래 처분하는 이유는 처분할 때 문서에 같이 동시에 써서 나가야 되는 거야. 처분을 할 때 이유를 안 쓰고 내보내면 우리가 배웠지? 절차 하자 있는 처분에서 위법이야. 그런데 행정청은 이유를 안 쓰고 처분했어.
그랬다가 나중에 언제까지? 상대방이 뭐 행정심판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 이유를 빨리 보내주면 우리가 하자가 치유돼서 처음부터 적법한 처분한 거로 가져가잖아. 이 문제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하자 있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한 하자 있는 처분에 대해서 이거를 치유시키기 위한 거야. 응? 사후에 빨리 보내줘가지고 하자 없는 처분으로 치유시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유 제시했어요. 적법한 처분이 된 건데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인데 행정청이 뭐야? 자기가 한 처분이 문제없다, 적법이고 정당하다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걸 또 추가로 주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문제야. 이게 하자 있는 처분이 아니거든. 좀 더 처분이 정당하다는 걸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시키는 거야. 이 문제니까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응?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하고는 구별해야 될 논점이다. 응? 자, 그 다음에 허용 여부. 제가 읽어보면 행정소송법은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행정청이 처분한 이유를 추가하거나 다른 이유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규정을 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학설 판례로 해결하는데, 그럼 결론. 네. 거기서 무슨 단어가 보면은 견해 대립이 있는데 두 번째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는 소송 경제 요청 양쪽 다 고려해서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음과 동시에 소송 당사자의 공격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응?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 이게 통설 판례 입장.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무슨 단어가 중요할까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응?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행정청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처분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는 언제까지? 2심 끝나기 전까지. 응? 즉 둘째 끝에 사실심 종결 전까지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이렇게 추가하는 이유 같은 거는 나중에 이 처분이 있고 난 후 나중에 생긴 사유가 아니라 원래 영업정지 처분 내릴 당시에부터 원래 있었던 사유래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처분 시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래야만 추가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응? 처분 시 이미 존재했던 사유일 것. 응? 처분한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는 이 소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응? 그거는 추가 변경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이 3번 좀 길어. 읽어보자. 처분한 행정청이 처분할 때 제시했던 이유,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밑줄 쳐주세요.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 응?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 또는 애초에 제시했던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덧붙이는 것. 두 번째, 당초 처분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 요거는 새로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로 보지 않아. 응? 그래서 그거는 셋째죠.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로 볼 수가 없다. 응?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그렇게 근거 법령만을 좀 더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 제시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거라면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이거 위법인지 아닌지 가른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세 줄이 앞줄에 세 줄이 중요해. 그 다음에 4번은 글자가 뭐예요? 처분 사유를 추가하면 여기 보세요. 처분 사유를 추가하면 애초에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놔두고 영업정지 처분 내린 이유만 추가 변경하는 거지 처분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4번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우리 아까 배운 행정청이 처분을
애초에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면 상대방도 변경된 처분에 맞춰서 소송 변경한다.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판례. 자, 판례가 좀 많지만, 자, 판례 알아보기 1번. 확인하는 거야, 우리 공부한 거. 지금 공부한 거 확인. 판례로 하기. 1번 뭐야? 자, 행정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죠? 응? 그러면서 읽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있느냐 없느냐는 처분 사유를 법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기준.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건데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와 위생불량이 낸 이유가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야.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섯째 줄에 뭐라 했어요? 이같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새로이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그죠? 원고는 청소년에 술 팔았던 이유에 대해서만 열심히 싸울 준비를 하고 소송을 냈는데 갑자기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고 들이대면 원고가 제대로 방어하기 힘들어지잖아. 그 원고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그래서 실적 법 취지를 구현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추가하거나 변경된 사유와 당초 처분할 때 내세운 사유, 이게 뭐야? 원래 처분할 때부터 있었던 사유인데 명시하지 않았을 뿐 원래 처분 시에 있었던 사유. 응? 그래서 요거 붙여주자. 추가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할 때 명시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알고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 동일성이 있나 없나는 뭘 갖고 따져? 응? 아니 일단 내세운 이유하고 애초에 이유하고 비교해서 동일성이 있나를 따지지. 여기 나왔듯이 당초 처분할 때 있었던 이유이고 상대방도 명시를 안 했으면 상대방도 위생불량이라는 것도 고려사항이었던 상대방이 알았다는 이유만 갖고 기본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 아니다. 아니 상대방이 알았건 몰랐건 어쨌든 내세운 이유와 비교하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면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거잖아. 응?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밑에 부분이야. 1번 판례. 자, 추가 또는 변경시킨 사유가 당초 처분할 때 명시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있었던 사유고 당사자도 알고 있었다는 사유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기본적 동일성이 있는 사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비교해야지. 이게 중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2번은 특별한 건 없다. 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또 읽었던 거. 자, 행정청이 당초 처분한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건 아니고 당초 처분 두 번째 줄에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는 처분 당시의 어떤 이유를 바꾸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건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거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야?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정하여 판단해도 적법력 판단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될 때는 그때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죠. 응? 처분한 이유를 바꾸는 건 아니고 다만 처분한 근거 법령을 좀 더 추가 변경하는 건 그건 가능하다. 응?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죠? 밑에 5번 판례를 보세요. 5번 판례를 보면 행정청이 맨 처음에 무슨 거부 처분을 내렸는데 신청받고 거부 처분했는데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가 뭐래?
산업단지 안에 새로운 폐기물 시설 부지를 마련할 시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뭔가 거부 처분을 내렸대. 그런데 소송이 들어가니까 행정청이 어떻게 돼?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실적 내용이 없다고 보는 이상 나중에 이 추가한 사유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없으므로 결국 소송 단계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 5번 판례의 가장 핵심이 어디야? 밑줄 친다면, 응? 둘째 끝에 당초 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 실적 내용이 없대요. 이게 핵심이다. 아니, 당초 처분으로 이유로 내세운 당초 처분의 이유가 당초 처분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대. 이 꼴은 뭐야? 당초 처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거와 똑같다. 그럼 생각해봐. 야, 우리가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그러잖아. 그럼 당초 처분의 이유를 제시한 게 있어야 이거를 뭐 추가하거나 여기다가 추가하거나 변경한다는 논리가 정되는 거지. 당초 처분이 아예 이유가 없다면 추가 변경이라는 이 논리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 추가하고 변경할 대상이 없는데 뭘 추가 변경을 하냐 말이야. 그래서 출발점,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다 이꼬로 당초 처분의 이유 제시가 아예 없으면 추가 변경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게 된다는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추가 변경을 인정한 사례와 또 다음 페이지 가면 추가 변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모음이 있어요. 근데 뭐 외우지 않아도 한 몇 개만 공부하면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에 몇 개 쓰인 거 보면 우선 교재 여러분들 밑줄 친 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이게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것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4번 판례를 보니까 뭐였지? 4번 판례 보니까 국민이 이제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했다는 거지?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 어떻게 했어? 거부처분 내렸지? 근데 거부처분한 이유가 맨 처음에 뭐였대? 응? 법이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래. 응? 법이 정한 건축허가 내줄 수 없는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게 맨 처음에 이유래.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법이 정한 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 그런 이유를 들어 거부했냐고 소송을 냈지?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행정청이 뭐라 그랬대? 허가를 내주면 자연 경관이 및 그 주변 환경의 오염, 농촌 지역의 주변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이유로 또 추가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 추가한 이유가 사실상 법이 정한 허가 내줄 수 없는 사유와 그 쭉 법으로 써 있는 거와 사실상 같은 이유나 다름없는 걸 내세운 거래. 응?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내세운 이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추가한 거에 불과하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서 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4번.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거 9번도 있고 그 다음에 10번도 공부했다. 10번. 자,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이자 소득.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금 부과할 때는 당신 이자 소득을 얻었으니까 세금 부과한다 이렇게 뜻하는 거야. 그런데 아마 그 이자 소득이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송이 들어간 뒤에 행정청 이자 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응? 대금업에 의한 사업 소득.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대금업을 해서 얻은 사업에 따라 발생한 소득, 사업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 거로 이유를 바꾼 거야. 이거는 어쨌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니까 같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유라는 취지죠. 응? 그렇게 본 거라고 생각해요. 10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번도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 자,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당초에서 이거 준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은 준농림 지역으로 지정된 땅이라서 이게 법이 정한 준농림 지역에는 이런 개발 행위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불허가 처분 내린 거야. 소송이 들어가니까 행정청이 무슨 이유로? 자연경관, 생태계 교란, 환경 침해 이런 이유를 또 추가했는데 사실상 그거는
중농림지역으로 지정한 목적. 이거와 같은 이유라는 거야. 응? 근데 사실상 같은 이유를 내세우는 거니까 추가한 이유까지도 고려해서 재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근데 반대로 이번에 밑으로 내려오면 행정청이 맨 처음에 당초 이유 내세운 거하고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가 전혀 다른 이유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는 재판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미술신고 위주로 하니까 3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자, 뭐 시세, 시가 부과하는 세금이지. 응? 하여튼 세금 완납 증명, 세금 다 완전히 납부했다는 거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신청했더니 거부했대. 시가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뭐야? 첫째 줄, 중기 취득세를 안 냈다는 거야. 중기 취득세 체납, 이게 키워드지. 우리 중기라는 것 그런 말 들어봤지? 건설 중기, 하여튼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아마 이 업자가 건설 중기계, 응? 이런 걸 또 샀나 보지? 그럼 그거에 따른 취득세를 안 내고 있나 봐.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이 세금인을 다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을 못 해줍니다. 왜? 중기 취득세라는 걸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중기 취득한 일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거 중기를 취득했다고 세금을 다 냈는데 그런 이유로 거부한 거는 위법하고 소송을 냈단 말이야. 소송하니까 행정청이 중기 취득세를 안 낸 게 아니라 뭘 했대?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는 거네. 자동차세 안 냈다는 이유로 완납 증명서를 못 내줍니다 하고 이유를 바꿨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자동차세든 중기 취득세든 세금을 안 낸 건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세금 완납 증명서는 발급 못한다는 얘기지. 그건 결론적으로 똑같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왜 읽고 중기 취득세를 안 내고 있다는 이유와 나중에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다는 이유는 기본적인 점에서 이 처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그 발급 거부하는 데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라는 거야. 그지? 응?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 판례를 보니까 석유 판매업 불허가 처분. 그 쉽게 말하면 주유소 허가 신청받고 거부한 거야. 주유소 허가 거부했는데 처음에 거부한 이유는 뭐래? 첫째 줄에. 주유소 들어설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 된다. 이게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였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주유소가 안 된다. 그랬다가 소송이 들어가니까 행정청이 뭐야? 다른 이유로 바꿨지? 뭐야? 관할 군부대장의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유는 군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거네. 그렇지? 당초 사유는 군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거부한 이유였는데 소송이 들어가니까 둘째 줄 끝에 뭐야? 부대의 탄약고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비교 대상은 뭐야? 부대장의 동의하고 탄약고 부근에 위치한 땅이라는 거는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가 없대. 응? 동일성이 없다고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탄약고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라는 이유는 이 재판에서 고려 안 해요. 그렇죠? 또 외우고 오른쪽에 가니까 7번 판례는 당초 사유가 뭐래?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 안 했다는 게 당초 거부한 이유야. 인근 주민의 동의서 제출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재판이 청구하니까 그 후에 추가한 이유는 자연건강 훼손, 소음 먼지 발생, 이것도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가 없대.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공부하는 겁니다. 응? 10번이 아주 명확하지. 뭐했어? 무슨 면허 취소시키는데 술 도매상 면허 취소시킨다. 면허 취소하는데 취소하는 맨 처음에 당초 이유는 무자료 판매 및 위장 거래. 영수증 없이 거래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게 면허 취소 애초의 이유였는데 소송 들어가니까 뭐 했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술을 공급해 줬다는 이유. 그지? 이거는 동일한 이유로 볼 수 없대. 서로 전혀 다른 별개의 이유. 그러니까 추가한 이유는 고려 안 한다. 그지? 이런 게 시험에 쓰였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거기에 밑줄 친 거 위주로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오죠? 응?
판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문제 이제 어떻게 나오면 다음 중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추가 변경은 뭐 이렇게 뭐 당초 처분할 때 존재했던 사유하고 명시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일 것이 요구된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판례에 따르면 당초 사유와 추가 변경한 사유와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건 이제 깔고 뭐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당초 제시했던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거에 불과한 거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다른 문제로 그는 원래 허용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쓰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들 모와 모 사이에 이거 뭐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다고 인정된다. 무는 아니라고 한다. 판례 그랬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묶어서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심리에 있어서 이제 807페이지. 그죠? 간단합니다.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 자, 이거 그대로 공부해보자. 여기다 보면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내릴 때 이거 다 행정심판에서 똑같아.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이 처분 이때를 처분시라고 하죠. 이때 처분을 내릴 때 당시에 법이 있고, 그죠? 이 법에 따라 처분을 한 거야. 그런데 A는 이 처분할 때 법에 따라 처분했다고 하지만 A가 보건대 이건 위법한 처분이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잖아. 그러면 취소해달라 소송을 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 소송 제기해서 판결이 내려지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서 이때 가서 판결을 내린단 말이야. 판결 시점. 그지? 그런데 처분을 내릴 때 법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면 뭐 처분 시 법이든 판결 당시의 법이든 동일한 법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 법이 개정이 됐다면 어떻게 돼? 개정된 법이 시행 중이야. 그러면 개정된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처분 당시의 법에 따르면 적법이었지만 개정된 법이 판결 시점에 시행되고 있으니까 판결 시점에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 처분이 위법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처분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는 위법이었던 게 판결시 법을 따르면 적법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때 법에 따라 위법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되느냐. 개정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키워드 무슨 단어? 방가로 1번.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은 소송 대상이 처분이죠? 따라서 어떻게 돼? 처분입니다. 제목. 취소과 무효동 확인 소송의 경우는 처분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으로 밑줄 치면 끝나는 거야. 처분 시. 취소소. 그리고 생각. 취소하고 무효동 확인 소송은 처분이 소송 대상이잖아. 처분이 행해질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자,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항고송에서 처분이 적법이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행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판결 시의 법이 아니라 처분 시의 법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의미는 처분이 행해질 때의 법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이 행해지고 난 후에 법이 개정 폐지되거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거 밑줄에 보세요. 처분 후 법령 개정 폐지, 처분 후 법령의 개폐,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나 넷째 직구대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 그것도 밑줄.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나 처분 당시에 행정청에 제출됐던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나 피고나 언제까지 위법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 판결 나올 때까지. 사실심 종결 당시까지 원고나 피고는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증거서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를 다 받아서 그걸 종합해서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위법을 가린다는 의미입니다. 응? 그래서 그 문장도 중요해. 넷째 줄 끝에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나 처분 당시에 행정청에 제출됐던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응? 즉 밑에서 세 번째 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처분 당시의 법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응? 자, 정리하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실 내지 처분 당시에 제출됐던 자료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됐던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거다. 응? 자, 그리고 특히 부작위법 확인 소송 나오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신청받고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 상태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시. 이건 좀 다르죠. 판결시의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또 볼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논리가 이렇게 되지. 자, 국민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신청했어.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응답 안 해. 부작위. 그래서 상대방이 부작위 위법,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제기.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야. 그러면 자, 법원이 지금 판결해야 되는 건 행정청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행정기관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돼? 판결 내릴 때까지, 판결 내리는 시점까지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돼야 부작위가 위법이다 아니다 판결하는 거지. 만약에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뭐 해버리면, 소송 도중에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판결할 대상인 거부 처분이 있게 되면, 즉 이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거부 처분이라도 내려버리면 그럼 뭐야? 소송 대상인 부작위는 어떻게 돼요?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 상태는 소멸이야. 응?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없어진 걸 갖고 뭘 위법인지 아닌지 판결해. 판결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판결 내릴 때까지 지속되고 있어야 되는 게 전제예요. 응? 그래서 부작위가 위법인지 확인하는 소송에서는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작위 상태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응?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 있지. 그래서 제목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는 판결시를 기준합니다. 판결시라고 말하고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로는 첫째 줄 중간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응?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꼬로 판결시라고 하면 돼요.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아까 한 얘기 또 나온다.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신청권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뭐 신청대로 해주든 거부하든 뭐라도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무응답이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줌으로써 행정청을 하여금 뭐라도 응답을 신속하게 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하기 전후, 응? 상대방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후를 통해 판결 내리기 전까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도 허가를 해주든 거부 처분을 내리든 뭐라도 응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대? 그러면 뭐야? 부작위 상태라는 게 해소가 돼버렸고, 그렇다면 이제 뭐야? 소송을 통해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받을 아무런 법적 이익은 없어졌기 때문에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판결 내리기 전에 거부 처분이든 허가를 내주는 뭐가 있게 되면 부작위는 소멸되는 것이고 없어진 걸 갖고 다툴 아무런 이익은 없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적어도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판결 시까지, 그치? 거기 나왔지 밑에 세 번째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어야
그 부작위가 위법임을 가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 자, 여기까지 하고 밥을 먹고 와서 이제 행정소송의 중요한 문제 판결, 그죠? 항고송의 판결. 근데 판결하면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에서 공부했던 거 생각난다? 뭐나? 판결의 재결의 효력으로 형성력, 기속력 이런 거 공부했죠? 거의 비슷해요. 거기다 기판력이라는 게 하나 좀 더 보태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논리 비슷하고 해서 그래서 밥 먹고 와서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밥 먹고 2시 반, 응? 요 시계가 한 4분인가 빠른 것 같더라고. 응? 2시 반에 수업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밥 먹고.